자, 봅시다. 일단 뭐 요 녀석은 별 다를 게 없지. 내가 an 더하기 bn을 cn이라고 본다면 요 녀석은 그냥 c1일 뿐인 거고 요 녀석은 c4일 뿐인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나한테 물어보는 게 CN에 대해서 1항부터 7항까지 합을 물어보는 거지. 결국 S7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누구의? 이 CN이라는 녀석의 S7을 물어보는 게 얘인 거야. 근데 나는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딱 가운데 항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 얘가 가운데 항인 걸 알아. 자, 나한테 합을 물어봤어. 내가 너희한테 뭐라 그랬지? 등차수열의 합은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녀석은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140이네 라고 풀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야. 문제가 이해가 됐으면, 그지? 자,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우리가 되게 뭐 공식도 외우고 하지만 등차수열의 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라고?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야. 근데 우리가 걔를 이제 조금 세분화 시켜보면 가운데 항이라는 녀석이 사실 처음이랑 마지막 걸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해야 가운데 항인 거고 거기에 곱하기 n 이렇게 돼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합공식 첫 번째 내용인 거야. 맞지? 보통은 얘를 어디다 올려주는 거고 n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 근데 선생님 얘가 항의 개수라면서요? n개가. 그러면은 마지막 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이 마지막 번째 항이야? n번째가 마지막 번째 항인 거야. 맞지? 그럼 요 L이 AN인 거고 얘는 A1 더하기 N-1D라고 불러지니까 식을 학생들이 문제 풀기 위해 대입하기 좋게 만들어 보면 2분의 항의 개수에 이거랑 이거 더해서 이 A1 더하기 N-1D라고 정리했던 거지. 그리고 너희는 자꾸 이 복잡한 식을 외우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런데 등차수열의 합은 뭐라고 그냥?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서 끝나는 거야 원래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생각이라는 걸 자꾸 해야 되니까 이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았어 풀어서 너희가 대입하기 좋게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식을 만들어낸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면 끝이 나는 거고 140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자 넘어가죠. 두 수 사이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봤네요. 이 공식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원래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n개를 집어넣었으니 항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될까? 그래, n 플러스 2개. 근데 저 합이 78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인가 그러면? 78은 가운데항. 이게 가운데항이지. 맞잖아.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나누기 가운데항.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항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걔가 딱 어떤 항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항의 개수가 8개면 가운데는 항이 없어. 그럼 그 가운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끝 딱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얘가 가운데 값인 거지? 거기에 내가 얼마를 곱하면 n 플러스 항의 개수 n 플러스 2를 곱하시면 저 78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얘가 156 이렇게 되고 얘가 얼마니? 얘가 13이잖아. 13.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야? 그럼 n은 얼마겠니? 그럼 우리는 n이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야? 12번째 항이야. 그지? 그럼 1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1 d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왜? 항이 몇 개였어? 항이 12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항의 개수 빼기 1이어야 되는데 n이 10이었으니 여기는 11은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지.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였으니까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1 더하기 11d가 될 거고 d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d는 1, n은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겠죠?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나요? 풀어보시죠. 풀어볼까요? 2하고 59 사이에 n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순서대로 공차가 얼마임? 3.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2개의 항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59라는 녀석은 첫 번째 2 더하기 여기서 항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야 되니까 n 플러스 1d 이렇게 되는데 d가 3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넘기니까 57이 될 거고 걔가 n 플러스 1 곱하기 3인 거니까 얘가 얼마니? 19 이렇게 되는 거겠네? n은 얼마인 거야? n은 18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뭘 물어봤어? 합을 물어봤잖아. 이러면 안 돼. 그냥 여기서부터 요만큼 전체 합해서 얘하고 얘만 빼면 안 돼. 그래 되죠? 그러면 전체 합은 이렇게 구하는 건가?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얘가 가운데 값. 곱하기 n이 18이니까 항의 개수 몇 개? 20개. 여기에서 61만 빼면 내가 원하는 값이야. 맞죠? 이렇게 풀었어 다들? 이렇게 풀었어? 이제 약분 얘가 10 그러면 얘가 지금 61이었고 61 곱하기 10에서 61을 뺐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61 곱하기 9해서 9, 9, 4, 549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민섭이 됐어? 승원이 됐어? 자, 자 넘깁시다. 유형 12번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 네, 제목은 필요 없고요.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얼마?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 435. 일단 얘를 풀 때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지. 첫 번째는 SO는 2분의 그지? 항에서 5 2A1 더하기 5 마이너스 1이니까 4지 4D 얘가 얼마나 얘기인 거고 얘가 130이다 라고 쓰고 S10은 2분의 10에 2A1 더하기 9D가 되는데 걔가 435다가 되는 거겠지. 양변에 이렇게 곱하면 260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870이 될 거고 10으로 나눠주면 87 5로 나눠주면 52가 되는데 그러면 이 A 더하기 4D가 52가 되는 거고 이 A 플러스 9D가 87이 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걸 배웠다. 어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어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저 녀석을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뭐 3개씩, 3개씩, 3개씩 또는 4개씩, 4개씩, 4개씩 똑같은 개수만큼 묶어서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해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 A2, A3, A4, A5, A6, A7, A8, A9, 뭐 A1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 있다고 쳐보자고. 요렇게 3개를 더한 녀석, 요렇게 3개를 더한 녀석, 요렇게 3개를 더한 녀석. 이 녀석들의 합 사이에도 무슨 수열이 성립한다?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 얘가 A1 더하기 3D고 얘가 A2 더하기 3D고 얘가 A3 더하기 3D이다 보니 이 녀석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9D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얼마만큼 커지는 거야? 9D만큼 커지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A4 더하기 3D, A5 더하기 3D, A6 더하기 3D라고 쓸 수 있어서 얘를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9D라고 쓰니까 이렇게 갈 때도 9D가 플러스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만큼 묶으면 걔네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우리가 배웠을 때 마찬가지죠. 똑같은 개수만큼 해서 더하면 그 합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배웠었지 우리가. 맞니? 자, 이래서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하면 선생님 요만큼을 S10이라고 하고요. 요만큼을 S5라고 하면요. 여기가 130이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435였으니까 여기가 305예요. 맞니? 맞아? 맞아. 됐지? 얼마 차이나? 이거 몇 개씩 묶었어? 5개씩 묶었지. 5개씩 묶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갈 때 몇 D가 붙는 걸까요? 봐봐. 5개 묶으니까 여기서 자르겠다는 얘기잖아. 얘가 얘보다 몇 D 커져? 5D? 얘가 얘보다 5D? 얘가 얘보다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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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25D. 그러니까 묶은 녀석의 제곱만큼이 붙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25D라는 녀석을 계산할 수 있어. 얼마야? 175? 그 D가 얼마야? D가 5야. 민서볼게.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문제이긴 해.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아까처럼 S5하고 S10이 얼마니까 걔네 갖고 연립방정식 풀면 그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 거야? 25D가 115D가 5라는 걸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D가 5인 것도 구했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첫째 항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째 항은 또 이거 가지고 계산해버리시면 되겠지? 자, 2분의 그냥 이렇게 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멀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S5를 구할게. S5는 2분의 5에 2A1 더하기 4D니까 20 이렇게 될 거고 걔가 얼마야? 걔가 130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이렇게 문제를 구하고 끝내도록 하죠. 원래는 이제 여기 부분합은 나중에 이제 뭐 S15, S20 이런 거 물어볼 때 조금 더 유용한 방법이긴 해. 그지? 그래서 일단 윤석은 첫 번째 풀이 방법 S5, S10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고 연립방식 푸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 자, 넘어가 보도록 하자. 이거 등차수로 유형 몇 번까지니? 8번? 우리가 그래도 여기는 한번 풀어보는 보게 해봐야지. 267번 한번 풀어보세요. 안 나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봐봐. 이거는 그냥 연립 방정식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S10이 얼마라고? S10은 2분의 항의수 10개, 10. 이 A1 더하기 9D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맞지? 걔가 얼마라고 그랬고? 걔가 120이라고 그랬고 S20이 있는데 S20을 하면 2분의 20 곱하기 2A1 더하기 19D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걔가 얼마야? 440이야. 이렇게 하나 지우고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이렇게 돼서 얘가 240이 된 다음에 0 하나랑 이렇게 지우면 이 A 더하기 9D가 24 맞니? 이 A1 더하기 19D가 얼마? 44 따라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보면 10D가 20 D는 얼마? 2 여기 2를 집어넣으니까 18이 넘어가면 A1은 얼마? 3 그러면 11부터 30번째까지 합은 S30-S10 이렇게 쓰면 될 거고 S10은 이미 120이라고 나와 있었으니 S30만 구하면 되겠네? S30은 2분의 30에 2A 더하기 29D가 될 거고 얘가 얼마? 3 얘가 얼마?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2분의 30에 얘가 6? 얼마니? 약분할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없어지면서 3 더하기 29 이렇게 정리가 돼서 30 곱하기 32 960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내가 선생님이 네모를 해줬으니까 자 요만큼을 내가 S20이라고 부를 거고요. 요만큼을 S10이라고 부를 거고 요만큼을 내가 S30이라고 부를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만큼입니다. 11부터 30까지. 얘가 얼마라고? 120? 근데 얘가 얼마라고? 440? 그럼 여기는 얼마야? 320? 얼마 커졌니? 200? 그럼 여기도 얼마 커져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520인 거지? 내가 필요한 건 얘랑 얘를 더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 네. 이렇게 문제. 근데 여기서 계산 틀렸다. 120 뺐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840. 이렇게 문제를 구하겠지. 그니까, 얘들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잖아. 맞잖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상태로 얘가 들어와야지 얘가 모르는 상태로 얘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알겠지? 얘가 훨씬 활용 범위가 넓으니까 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익혀두셔야 되는 거겠지. 그지? 자, 자, 봅시다. 여기 13번 등차 수열과 배수의 합.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남는 수.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남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누구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가장 작은 숫자는 누구니?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1이야. 어? 1은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야. 그러니까 요 얘를 만족하는 수열을 내가 AN이라 부른다면 A1은 얼마가 되는 거고? 1. A2는 4. A3은 7.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다? 마지막에 누군지는 몰라도 AN이 100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결국 난 첫 번째 항 알고 마지막 번째 항 알고 그럼 난 뭐만 알면 항의 개수 n만 알면 2분의 1 더하기 100 곱하기 항의 개수 n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AN은 얘가 공차가 얼마야? 3 3D 맞아? 아이고 왜 3D야? 3N 마이너스 2 여기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혹은 뭐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라고 쓸 거고 얘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D가 3인 거니까 3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린 공차고 첫 번째 항만 알면 AN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 두시고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얘가 100이 되는 값을 구해 보시면 N은 얼마가 된다? 34가 된다. 아, 결국 너는 얼마가 된다? A 34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싹 더하는 건 S 34가 될 건데 걔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됐죠? 그래서 171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구해보시죠. 오늘 끝까지 등차수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 등차 수열을 끝낼 거고 숙제는 등차 수열 끝까지가 숙제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건 답이 다 똑같은 거니까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고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야,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즉 상수항이 0인, 맞아? 상수항이 0인,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D인, 이 창의 개수가 2분의 D인 몇 차식이다? N에 대한 2차식이다. 맞지?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공차 D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고 공차 D가 양수면 최고차익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려면 정의역이 실수 범위여야 되잖아. 근데 등차 수열에서 요 n은 자연수야. 맞지? 자연수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을 거야. 됐지? 하지만 2차식이야. 자, 그리고 상수항이 0이니까 좌표평면에 그려보면 사실 좌표평면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거나 맞지? 점으로 찍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음수는 없어야 되니까 맞지? 혹은 어떤 녀석이거나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점으로 찍혀 나가거나 혹은 다시 그릴게. 이렇게 된 녀석에서 여기만 담당할 수도 있잖아. 맞지? 있잖아. 처음 0이었는데 공차가 그냥 양수야. 그래서 계속 첫 번째 양수 양수고 그 다음에 계속 양수면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합이. 맞죠?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을 띌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 녀석에서 여기만 등차 수열의 합이 담당하고 있다면 뭐 여기 점점점 이렇게 점 찍으면서 이렇게 가겠지. 근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가 되었든 간에 뭐라고? 뭐가 되었든 간에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는 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서 정의역만 자연수인 거야. 따라서 내가 만약에 SN을 구해봤더니 SN이 2n의 제곱 더하기 뭐 6 8n? 8n으로 가자. 자, 8n SN을 구해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치자. 당연히 얘가 이거니까 최소값밖에 못 물어볼 거 아니야. 최소값을 물어봤다고 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쭉방은 얼마야? 그래. 마이너스 얼마야? 4야.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값을 집어도 항상 양수가 되니까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최소값을 가질 수는 없지. 0일 때가 최소인 것 뿐인 거니까. 자, 다시. 그럼 내가 얘를 SN이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가 얼마야? 4네? 뭐가? 상관없지 뭐. 주면 2네? 맞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최소값은 n이 2일 때잖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딱 n이 2일 때가 딱 여기니까 여기서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있어. 왜? 요 녀석은 n을 이 값을 가지니까.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7n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 그러면 이 녀석은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7 이렇게 돼. 그래서 n이 4분의 7일 때 원래 여기 꼭지점 여기 최소값을 갖게 되겠지만 n이 4분의 7이라는 녀석을 가질 수 있어 없어?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값을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4분의 7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구야?
2? 1이 더 가까워, 2가 더 가까워? 2가 더 가까우니까 2가 여기쯤 있을 거고 1이 여기쯤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최소값은 누구야? 1다 최소겠지. 따라서 어떤 SN이 주어진 다음에 이 녀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을 구해서 요 녀석과 가장 가까운 정수를 자연수를 넣어보라는 이야기야. 민섭이 이거 개념 이해됐어? 승원 이해 갔어 이거? 혜경 이해 갔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녀석을 풀어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죠. 봐봐. 자, 첫 장이 3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 SN 구하자. SN 공차가 얼마지? 2?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며. 그러니까 1이겠고 그러면 n제곱 더하기 세모 n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S1과 A1이 같다는 걸 아니까 1 집어넣으면 얘가 돼야 되네.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 이 세모가 마이너스 36이어야만 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SN은 n의 제곱 마이너스 36n 이렇게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6이어서 얼마야? 18이야. 아싸! 뭐가 나왔지? 딱 정수로 자연수로 나왔어. 아, 너는 최소가 되는 그때 n값이 얼마고? 18이고 따라 여기다 18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1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8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18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24 이렇게 문제를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구해야 되니?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구해야 돼?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 SN을 구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네,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 지금 첫째 항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러면 음수끼리 더하면 계속 작아지잖아. 근데 한 번이라도 양수를 더하면 숫자가 이제 내가 여기까지는 음수야. 이 노란색부터 양수야. 그 계속 음수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에다가 얘 양수인데 한 번이라도 더하면 여기까지 더했던 것보다 커 커지지. 결국 어떤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음수끼리 계속 음수항만 다 더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첫 번째 항이 양수여서 양수까지만 더한 게 다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나는 AN이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를 구한 다음에 딱 그거 앞까지만 더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5고 공차가 2니까 AN은 2n-37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값은 19야. 그러니까 19번째부터는 양수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가 최소야? 18번째까지가 최소야. 그럼 내가 이제 A 18을 구해보면 여기다 18을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니? 그럼 A1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더하는 게 뭐라고? 최소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어? 그럼 끝난 거네 뭐. 2분의 항의 개수 18개 2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6 약분 처리하니까 마이너스 18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니? 민섭이? 혜경아 이거 됐어? 자,
그래서 이 녀석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진도를 마저 나가야 되니까 문제 푸는 시간 주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등차수의 합이래요. 절대값 A1이 얼마야? 50이야. A 12, 23이야. 난 여기 이렇게 갈 때 몇 D지? 9D인 거지, 9D. 9D가 얼마야? 마이너스 27이야. 그럼 D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나왔네? 맞지? 그럼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양수항까지는 그냥 다 더하는 거고 음수항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야 되겠네? 양수를 바꿔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도대체 몇 번째 항부터 음수지? 라는 걸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AN이 음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지.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니? 자, 얘가 처음으로 이거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3n이 53보다 커진다는 얘기고 n이 얼마라는 얘기야? 18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8번째 항까지는 뭐가 돼? 18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A 18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됐어. 그럼 A 18에 절대값을 씌운 건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A 19에 절대값을 씌운 건 4가 되는 걸 거고 그럼 결국 얘네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테니 첫 번째 항이 얼마? 1 맞지? 자, 그럼 여기 이제 30번째 항만 알면 되잖아? 30번째 항은 여기서 30을 집어넣을 거잖니? 얼마야? 마이너스 37? 얘가 그러면 37이야. 여기에 A 18의 절대값이 있는데 걔가 얼마지? 1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다 더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되나? 18부터 30까지니까 항의 개수 몇 개? 13개? 2에 항의 개수 13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됐니? 2분의 13 곱하기 38이 될 거고 약분처럼 얘가 19가 되는데 얘랑 얘를 곱하니까 190에 57인 거잖아. 그러면 247? 이렇게 되겠네. 자, 그게 A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인 거야. 그럼 이 앞에 것도 구해야 되잖아. 첫 번째 항이 얼마고? 50이고 18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쪽에 A17은 얼마인가 되는 거야? 2? 맞잖아. 2에서 3 빼갖고 1이 된 마이너스 1이 됐던 거니까. 그럼 결국 얘하고 얘를 더하고 항의 개수는 17개. 2분의 항의 수 17개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17 곱하기 2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하고 요걸 더하시면 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첫 번째 항이 양수니까 요 사이에 마지막 양수항하고 첫 음수항을 구한 다음에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양수니까 요 녀석을 더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이 될 거고 그래서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항의 개수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음수가 되는 건 다 뭘로 바꿀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건 다 양수로 바꿀 거니까 그냥 하셔도 돼. 그냥 이렇게 절대값 씌워놓고 계산한다면 절대값 씌워도 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 처음으로 음수항이 되는 거 뭐 A 얼마인지 몰라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둘을 더하시면 되겠지. 민수이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도형과 등차 수열의 합. 얘 뭐? 직선. 얘 뭐? 직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건가? 맞아? 요만큼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건가? 뭐야? 직선에서 직선을 빼도 직선. 따라서 요 녀석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결국 얘네들의 길이를 나타내는 녀석을 우리는 얘에서 얘를 뺀 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에서 얘를 빼면 ax, x-1 a가 되고, 우리는 얘를 an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 값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의 길이를, 여기 값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의 길이를, 여기 값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의 길이를, 1을 집어넣으면 A1, 2를 넣으면 A2, 3을 집어넣으면 A3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요 식인 거야. 됐어? 자, 그런데 가장 짧은 길이가 얼마고? 3이고, 가장 긴 길이가 42고, 여기 몇 개를 긋겠대? 14개를 긋겠대. 여기 있는 이 14개의 선부는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등차 수열이다. 맞지? 근데 이 녀석들 합을 물어봤으니까 뭐 하면 돼?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약분 7 곱하기 45, 315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이야기.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질문. 2차식. 얘가 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된 2차식이고, 얘도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된 2차식이야. 이렇게 얘네들을 물어봤어. 얘에서 얘 빼면 몇 차니? 1차지 1차. 왜? 세부차의 개수가 서로 똑같잖아. 그럼 결국 이 녀석들의 길이는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얘네가 개수가 서로 다르면 안 돼. 개수가 서로 같아야만 돼. 그래야 뺐을 때 1차가 나올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이런 녀석들 다 등차란 얘기야. 개수가 서로 똑같아서. 그지? 그래서 얘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녀석을 빼면 그 녀석이 얘네를 나타내는 일반항에 대한 식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 어느 공연장에 관련 첫 번째 줄이 24석이고 그 다음 줄부터는 3석씩 줄어서 3씩 늘어나서 수 번째 줄까지 배치되어 있대. 이 공연장의 총 관람석은 몇 개인가를 물어본 거잖아. 결국은 3개씩 늘어나니까 공차가 얼마고? 3. 첫 번째 항이 항의 개수. 오케이. 그러면 2분의 20. 그지? 첫 번째 항 얼마? 24. 마지막 번째 항은 당연히 여기다가 3이 몇 번 늘어난 거야? 19번 늘어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니? 24 더하기 30씩 19번이니까 57? 얘가 마지막 번째 항일 거고 2번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넘어가지 뭐.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해. AN은 SM 빼기 SM-1이다. 요거. 당연하지. 얘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고 얘가 첫 번째부터 n 바로 앞에까지를 더한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n번째 항만 남겠지. 따라서 얘네들을 물어봤다는 건 그지? Sn-SM-1을 하게 되면 Sn이 n인 거고 3n의 제곱 마이너스 2n인 거고 거기서 뭘 빼겠다?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 요게 Sn-1 얘가 Sn. 이거 정리하면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누굴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AN은 이렇게 되는 건데 절대적으로 요것만 쓰시면 안 돼. S1과 A1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A1을 구할 때는 항상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구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근데 선생님이 분명 AN은 SM-SM-1이라고 알려줬는데 우리는 뭘 안다고? 이걸 알고 있고 맞지? 그리고 우리는 AN은 DN 플러스 얼마고 SN은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SN이라는 녀석의 얘를 딱 보면 D가 얼마인 걸 구할 수 있어? D가 3인 걸 구할 수 있어. D가 6인 걸 구할 수 있어. 따라서 얘를 딱 보자마자 뭐야 AN은 6n 플러스 세모네? 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또 뭐에 의해서? 요 녀석에 의해서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어야 되니까 저 세모가 얼마니? 그래,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55가 될 거고 아까 얘가 1이었으니까 답은 얼마다? 56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라고? 등차수열 끝까지가 숙제예요. 알겠니? 숙제 해갖고 와.